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9월도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월요일 야수 권성훈입니다. 네,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이 많거든요.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의 첫 뉴스는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갑질 논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지역에서 한 구의원과 공무원의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요. 이 둘 중에서 대구 서구의회 한 의원이 서구청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는다는 주장,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25일에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구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구청 공무원을 불러서 질책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 경북 본부 서구 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서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를 수합한 결과 해당 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1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질책을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를 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송출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수사하고 이런 사람 아니다. 내가 수사합니까? 행정상이 물어보는데 이게 수사합니까? 이거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까? 아니 요 왜 경기를 일으키죠? 거짓말 하실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공무원 권한을 넘어선 자료 공개 요구 등이 많았다는 주장입니다. 네, 노조는 이 내용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민 구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갑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민부기 구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은 그들만의 주장이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고 의원이 되기 전에도 페이스북 방송을 꾸준히 했으며 검찰청과 경찰청 조사 때도 페이스북 방송을 켜놓는다며 공무원 이 예민할 수는 있으나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송에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이 방송에 공무원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밝혔습니다. 저도 이 영상 잠깐 봤는데요. 말꼬리 잡는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하더라고요. 공무원도 막 열받아 있고 서로 열받아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갑질 의혹을 제기한 이후부터 민부기 의원을 항의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부기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의원과 서구청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은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참 이 구의원께서 저처럼 방송을 좋아하시는 우리하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날 면담 역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됐고요. 네, 오늘부터 노조는 1인 시위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정서 제출 등 실력 행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민 의원이 속해 있는 서구의회와 민주당에서는 징계 검토 등 향후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결과와 무관한 일이지만 문재인 민부기 의원은 공무원 대화 태도를 지적하는 등 이 구정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전자는 공무원이 갑질의 피해자가 된 경우였고요. 이번 소식은 공무원이 갑질을 한 경우입니다. 이 갑질의 발단은 즉석 떡볶이. 참 웃긴데요. 이 갑질의 전말을 친절하게 우리 민희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즉석 떡볶이를 시켜 먹은 경주 영주시청 공무원이 SNS상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네티즌들로부터 호된 문매를 맞는 등 갑질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3일 저녁 시간에 민원실 야간 근무조 직원 6명이 이 저녁 식사로 비조리 음식인 즉석 떡볶이를 시켰는데요. 이 배달된 음식에 조리기구가 없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글을 올린 공무원은 글을 삭제했지만 누리꾼들이 이를 복사해 다시 SNS상에 올리면서 논란이 가열됐고 이 시청 홈페이지에는 갑질 직원을 처벌해달라는 진정 민원이 폭발하면서 영주시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예,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 보니까 말꼬리 잡고 또 즉석 떡볶이에 미니 가스버너 왜 안 가져왔냐고 이렇게 시작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즉석 떡볶이 점주가 오해를 풀었다며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공무원의 갑질에 분노한 누리꾼들의 항의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29일에 영주시장이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요. 글을 올린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란을 다시 짚어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글을 올린 공무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야근 중에 즉석 떡볶이를 배달시켰는데 비조리라고 돼 있고 즉석 떡볶이라도 배달이 되니까 번호도 당연히 와서 끓여 먹는 줄 알고 시켰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배달을 막상 받아보니 생재료랑 떡볶이 소스에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이 가게 전화를 걸어서 가게에 있는 냄비와 버너를 대여해 주던지 이 가게에서 떡볶이를 조리해서 가져다 주고 재료를 가져가든지
하든지 떡볶이 재료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퍼지는 게 아니니까 환불해 주든지 이 셋 중 편의대로 해달랬다는 입장입니다. 예, 뭐 자기들 편의대로 해달라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 뭐 충분히 알았을 텐데 주문할 때 왜 이런 좀 이렇게 어떻게 뭐 해프닝이 벌어졌는지 모르겠고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가게 측에서는 이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글을 올린 공무원이 배달시킨 곳을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왜 번호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냐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비조리 음식을 배달시키는데 조리 도구가 같이 올 거라는 생각이 이상하지 않느냐. 어플리케이션 주문 시에 비조리 부분에 조리 도구가 같이 온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민희 아나운서님, 네. 누구 의견에 더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옆에 어디 조리기구 뭐 번호 같은 거 빌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떡볶이, 즉석 떡볶이 업체 상대로 그렇게 실랑이를 할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튼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조리된 떡볶이만 시켜 먹는 걸로. 예, 그게 현명한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싸울 일에 싸워야 되는데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소모적인 논쟁 이런 것들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참 별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소방차가 5분 안에 오는지 안 오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은 당시 좀 술을 조금 드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이분은 새벽 1시 22분 119에 전화를 걸어 15분 정도 신세 한탄을 하다가 이 불을 지를 테니 와라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방서 선착대는 이분의 기대와는 달리 예. 6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고 그 사이 불이 많이 번져 소방서 추산 39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아이고,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네요. 1분 늦었네요, 그래도. 이 문제의 남성은 집에 불을 지른 뒤에 집 앞 골목에 서서 소방차가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이분은 이렇게 술을 한 잔 이렇게 한 상태였으며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나 방화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가 왜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이 건조해지는 이 계절, 소방 공무원들이 가장 바쁘고 고된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부른 화재, 그 발생 원인의 1위가 부주의로 화재의 63.7%를 차지합니다. 이 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그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안 그렇죠. 되겠죠. 자, 마지막 황당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그 대구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5일 그 대구시의회가 청년 친화도시 만들기 주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시의원들이 친히 피켓을 만들어 퍼포먼스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요. 이 행사의 토론회가 시작되자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의원들 때문에 앞자리가 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의원들이 그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온 건지 사진 촬영하고 뭐 이렇게 쇼하러 온 건지 두고 말들이 지금 많습니다. 네, 결국 이 행사를 들여다보면 할애된 시간의 절반 정도가 의뢰와 의원들 사진 촬영용이었고 정작 중요한 토론회에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가 오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배지숙 대구시 의회 의장은 이번 일이 처음이고 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 계획임을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용 퍼포먼스에 청년들의 입장들보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청년들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었던 청년 토론회,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 보여주기 행사가 아직도 이렇게 많죠. 참 안타까운데요. 시대가 좀 변하면 이런 건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대구는 또 지난달 그 조사에서, 통계조사에서 그 지방에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그런 도시로 또 밝혀져 있죠. 제가 알기로 245만 명도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 인구가 청년층이었습니다. 이 행사에 사진만 찍고 물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간 그 시의원들을 본받아서 이 대구의 청년들도 지금 떠나는 거 아닐까요? 잠시 중학교 때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HR 시간에 선생님께서 민주시민의 자질 토론을 좀 하라고 이렇게 토론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했는데 공부도 제일 못하고 말썽쟁이 친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니네 새끼야 얘기하지 마 임마. 그래가 토론이 도저히 안 되고 선생님이 그냥 자습이나 해. 너는 토론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민주적인 자질이 없지 않나. 본인 이야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공부도 잘했습니다. 아.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야수였습니다. 네, 미녀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한 구독, 절실한 좋아요, 매미야 허락하소서.